천하십니다. 국사대신 무당 하림입니다. 선생님, 네, 2019년도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19년도가 벌써 온대요. 벌써 와요.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한 살 더 먹는 게 싫으세요? 네, 누구나. 아, 근데 얼굴이 네, 우리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아니요. 더 탱탱해지셨다고. 더 예뻐졌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쪽팔려.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네, 자, 지금부터 네, 우리는 장장 50컷을 갈 겁니다. 네. 저한테 왜 이러세요? 19살부터 네. 70살까지 오늘 할 수 있는 양만큼 하겠습니다. 다 가셔야 됩니다. 싫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다 가셔야 합니다. 아, 그럼 댓글 올라옵니다. 아, 네, 네, 이 네. 나이는 무시하시나요? 맞아요. 문자도 오세요. 선생님 저 몇 살인데요? 몇 살 무시하시나요? 뭐 이런 거. 제 핸드폰 보셨나? 그렇기 때문에 다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네. 자, 19살. 네네. 이제 수능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수능을 네. 준비하는 아이들. 아마 19살 뱀띠 분들인가요? 네, 신사생. 네, 이 분들 점 좀 봐주세요. 19살 신사생. 아, 19살의 신사생은 올해 어머님들을 좀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학을 들어가야 함께.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올해 좀 신액이 도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근데 시댁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기운이 조금 있는 집안. 이제 예를 들어서 공줄이 조금 셌던 집안이나 이런 집안에 이제 신주가 이렇게 뭐 부모님이 뭐 조부가 돌아가셨던지 이래서 신액이 조금 도는 해예요, 올해가. 근데 이제 연, 월, 일을 다 들어가야 되지만 아이들이 신사생 아이들이 작년에도 그닥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걱정 되게 많이 하시고 저도 또 상담도 많이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기도도 많이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말까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자 아이들보다는 남자 아이들이 조금 더 엄마 아빠들이 고민이 좀 많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는 조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 책상 머리를 조금 바꾸시는 거, 책상을 조금 바꾸시는 거 이것도 좀 방향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동남쪽으로 조금 바꾸시는 거는 맞고 우리 이렇게 앱 있잖아요. 앱. 나침반 앱 켜놓고 이제 방안 조금 둘러보시고 하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엄마 아빠들이 좀 신경을 조금 많이 쓰셔야 되는 뭐 유학을 보냈다든지 우리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보내셨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엄마 아빠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작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어느 정도 업이 못 되셨다면 성적이 조금 공부하는 방향을 조금 틀어주시고 지금부터 지금 조금 해야지 성과가 있을 것이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걱정이 조금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이제 학교 선택하실 때도 중요하게 조금 방향이나 이렇게 조금 수시나 정시 이제 좀 고민 조금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서 올해 신사생 아이들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빌어주셔야 되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많이 빌어줘야 한다고 함은 네. 이 고3 되시는 분들이 네. 마음이 산란하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집중을 좀 못한다던가 불안증을 조금 많이 갖는다던가 아니면은 1학년, 2학년 때 고1, 고2 때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때 쭉 잘 따라오다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문제가
도래돼가지고 방황했던 아이들이 조금 많이 나오실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골마 터지는 거지, 이제 고3 때. 아. 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들 작년에도 상담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이거를 뭐 전학을 해도 소용이 없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신령님한테 좀 빌어가고 맺힌고가 있으면 좀 풀어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네네네. 그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을 좀 노는 아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근데 정말 달라? 착실한 아이들이 그런 게 엄마 아빠들 고민이 더 많이 해요. 아. 어렸을 때 공부를 이렇게 조금 그냥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들도 아, 우리 아이야 공부에 소질이 조금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엄마 아빠들이 고민을 하는 거는 대학이라는 거에 되게 목표점을 많이 두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때는 자기가 왜 이 학교를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불현 딱 들어오면서 고등학교 때는 부대끼는 거지.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더 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생기는 거니까 그 해운년에. 근데 올해는 좀 방황하는 아이들이 19살 자손내비 작년에 방황했던 아이들이 올해 또 다시 방황을 조금 하시겠다 이러신다고. 근데 그 나이 때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또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또 속이 터지겠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빌고 네. 뭐 기도도 붙이고 뭐 촛불 공양도 하고 근데- 뭐 굿도 하고 치성도 드리고 뭐 이러면 네. 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책상 앞에 딱 앉아요? 그게 아니라 놀던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제 공부를 착실하게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뭐 나쁜 친구들을 만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좀 훔친다던가 아니면 막 이렇게 어른들이 갖고 싶어 하는 막 요즘 나오는 핸드폰이나 옷이나 막 유행이 있잖아요. 아이들 사이에도 이거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면서 엄마 아빠 뭐 카드를 쓰는 경우나 뭐 돈으로 이렇게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더 내가 상담을 해보면 19살, 작년에 18살이었겠죠.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어. 근데 내가 상담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어디에서 공을 들였어. 근데 엄마 아빠들이 이게 엄마 아빠들부터가 흔들려. 아. 이해하셨어요? 꾸준히 이렇게 그 집을 그 선생님네 신당을 왕래를 하면서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 에?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막 점을 보러 돌아다니시는 거야. 점집 투어를 하게 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한 집에서 굿떡을 보기 위해서 바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좀 더딘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담을 해서 이렇게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엄마 아빠도 우리 그잖아요. 이 신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당연하시겠지 그거는. 그리고 제자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빌어주는 따라오시는 어머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머님이 먼저 지치세요. 일단은 어머님이. 예? 그래서 내가 어머님을 보면 그 아이가 보여요. 이미 보지 않았는데도. 왜? 어머님이 중심을 못 잡고 있으셔. 결론은.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 더 흔들린다는 거지. 엄마 일신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어디에 가서 뭐 혹 해가지고 하셨더라도 좀 믿고 거기 신당을 왕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은 전집 투어를 이렇게 해서 아이 때문에 상담을 하시더라도 이게 옳은 거 같고 하면은 조금 따라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세요. 엄마 아빠들이. 첫째는 그거. 그래서 이제 뭐 재수시키고 삼수시키고 이렇게 계속 하면 아이들은 지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19살 우리 신사생 나는 자손나비들 그게 조금 걱정돼요. 방황하는 아이 이제 잘 공부를 정말 탄탄하게 했던 아이들은 상관이 없으시고 근데 집안 내 내력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19살 나는 자손내비들이 자기 그 성적을 발휘하기가 조금 힘들겠다. 그런 아이들이 태반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지 효과를 보나요? 덜어는 부적을 써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굿이나 치성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집안마다 그 사례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효과는 눈에 서서히 드러나겠네요.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처음 막 내림을 받고 이렇게 빌었던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엄마는 분명하게 막 이렇게 서울, 인서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왜? 당신이 인대까지 쏟아 부은 게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게 아니거든. 우리 아이는 공대를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대 갔어요, 이번에. 수시 봐가지고. 인서울로? 인서울을 원하셨지만 인서울로는 못했습니다. 지방에 너무 멀리 지방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하실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엄마가 불안하시는 거야, 아이보다. 아이는 오히려 더 의젓했어요. 근데 뭐 인서울이 아닌데 뭐 저기 지방에 울산비 뭐 이런데 더 좋은데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는데 성적이 그렇게 안 돼요. 아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마무리는 안 좋네. 아니요. 아이들마다 성적이 있잖아요. 요만큼 있는 아이를 요만큼 끌어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부어버리고 이 아이는 지친 케이스. 그러면은 좀 성공한 사례도 얘기 좀 해줘요. 성공한 사례는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한 2년 정도 빌었던 것 같거든요. 2년 정도 빌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아이는 밑바닥이었거든요. 내성적이고 막 이렇게 뭐랄까 말도 없고 그 다음에 학업도 이렇게 바닥이었었던 아이가 빌고 나니까는 상도 타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어울림도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뜻하지 않게 이 아이를 대학을 이제 포기할까도 했는데 포기 안 하시고 이제 대학은 이제 입학은 하셨어요. 그건 이제 엄마 아빠가 지치지 않는 케이스. 또 좋은 학교? 그래도 이제 엄마 아빠는 아예 지방에 있는 학교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위쪽으로 올라오셨으니까 그래도 결과물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은 지치지 않았던 분이고 지치지 않았던 분이고 그렇구나. 인내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빌고 있다 그래도 그잖아요. 빌고 있다 전화 한 통 없는데 우리가 계속 무작정 빌 수는 없는 거고. 그쵸? 공부를 뒤지게 안 하는데 빈다고 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하죠. 근데 이제 대화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 그때 이제 뭐 아이를 데리고 오셨던 것 같아. 그 어머니는 데리고 오셔서 상담하고 근데 아이가 이제 원하는 게 이제 분명히 뚜렷하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대화로서 이제 풀어가면서 엄마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거를 이미 연지를 드렸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엄마가. 그래서 이제 아이는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19살에 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